안녕하세요.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개인도 같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HLB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한 자릿수 최대주주 지분율 넥스트 사이언스가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했다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이제 낮은 탓에 적대적 인수합병 M&A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한 것을 봤을 때 HLB를 넥스트 사이언스죠. 넥스트 사이언스를 진양고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 이유는 넥스트 사이언스도 지금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콤부차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좀 방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넥스트 사이언스를 매수를 했는데, HLB 주주 입장에서는 왜 자꾸 넥스트 사이언스 사냐, HLB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진양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지분을 취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이제 확신시켜 주듯이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을 하면서 경영권이 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은 정관 변경으로 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이사 해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진양 회장님이 여기 이사인지는 제가 이사겠죠. 진양 회장님을 만약에 해임하고 싶다, 다른 데서 M&A 적대적으로 들어가지고 해임권을 올린 다음에 해버리면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의 4분의 3, 이전에는 3분의 2, 4분의 3,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전에는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의 요건을 높여 사실상 적재적 M&A가 어렵게 만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 기사인데요. 엘리샤 코이 롯데형 플라자 라코 입점 기사가 나왔습니다. 4월 7일 2시 30분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엘리샤 코이인데 지난 1일에 이제 입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라코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뷰티 쪽, 화장품 쪽으로도 넥스트 사이언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이 있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 금지어 나비 효과인데, 유럽 중 정책 변경에 한국 배터리가 날벼락 우려가 있는데요. 유럽 완성차 제조사 이산탄소 배출 규제 완화 요청. 그래서 이거 완화를 할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급감을 해가지고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위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지금 자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치를 연장을 했고요. 유럽의 환경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는 이제 타격이 곱하기 2배가 되겠죠.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공장 가동을 최대 6주 중단하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EU는 2020년 올해부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초과하면 벌금을 물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라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이 라임 자산 운용 사모펀드에 200억 원 규모로 가입했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시즌 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부산은 1호, 3호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테티스 2호의 밑에 있는 자아 펀드들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해 10월,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2019년 11월에 우선협상자 선정 이전에 진행된 실사에서 에어부산이 라임 운용 펀드 가입 사실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은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이제 또 새롭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라임 자산 운용 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투명한 정보 제공,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거든요. 2,5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HTC 현대산업개발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수를 포기하고서 돌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어부산은 왜 라임 펀드에 가입을 했느냐? 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이제 금호고속을 인수할 때 라임에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임 운용이 여기 이제 인수금융을 이제 지원했습니다. 여기 4천억 원 중에서 740억 원, 한 대략 한 4분의 2 정도 좀 안 되는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어부산만 라인 펀드에 가입한 게 아니라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개발, 에어서울 이것도 다 이제 가입을 해서 총 금액은 이제 한 7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기업들은 문제는 안 되는 게 이제 다른 계열사들은 지난해 2019년 4월에서 5일에 수익을 실현하면서 모두 펀드를 환매했습니다. 지금 에어부산만 빠져나오지 못한 거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딜 규모를 봤을 때는 이제 2조를 들여서 하는데 고작 이제 200억 원 때문에 이게 뭐 자초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규모 만약에 부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은 이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200억 원은 요 2조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이게 몇 천억이 됐다 라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가 부실이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미래에셋대우 등이 인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서 이게 뭐 추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일어나는 게 인수 가격을 좀 깎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 부품사들이 정부 100조 패키지는 이제 신용 따지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말 힘든 기업들은 신용도나 담보 여력이 없는데 이런 신용도를 물어보면은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면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은 필요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더 이상 한도를 늘릴 수 없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국내 공장이 연쇄적으로 셧다운되면서 납품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달러 채권을 5억 달러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가 달러 채권을 발행한 적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는이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금융회사나 기업들도 달러 채권을 발행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이제 국내에서 원화로 할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는 지금 달러 수요가 많거든요. ELS 같은 담보금 때문에.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 이어서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도 연이어 계속해서 이제 달러 채권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달러 채권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있고 차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LG 상사인데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점 상한가를 가고서 다음날도 이제 오늘이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유가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 약발 잘 됐네라고 이제 LG 상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LG 상사 주요 사항 보고서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 있는데요. 1100만 10억 1000억. 시가총액은 이제 전일 이제 상한가 기준으로 4,500억 원이고 1000억이면 대략 한 4분의 1 정도거든요. 25%. 그리고 이제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KB증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냐? 베이징 타워 매각 대금 입금에 따라서 이제 현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맥의 이제 기사가 또 있는데 혈장 치료로 지금 오늘 이제 회사들이 많이 이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자회사 다이노나가 혈장 치료 관련된
이거 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S맥은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서 이건 진짜 개미털기 같은데 탁 털고 올라갔죠.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